전남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확산 조짐을 보여 농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60마리 정도가 감염됐는데 살처분해도 보상금이 적어 한숨이 깊습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각 지역별로 단체장을 초청해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옥 강진 군수를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목포 산정동 성당이 준대성당으로 지정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농촌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간단체가 일손을 보태며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LG엘로비전이 지역 자치단체장을 초대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순서로 이승옥 군수와 함께 강진군의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해 들어봅니다.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억 600만 원. 강진군 산업단지가 매입되지 않아 발생한 한 달 지연 손해금입니다. 축구장 80배 수준의 면적인 강진산단은 지난 2018년까지 분양률이 16% 수준이었습니다. 민선 7기 이승옥 군수가 취임한 지 1년 만에 분양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산단 분양에 올인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산단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올인해 나가는 이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부서와 일자리 부서를 전부 다 확대 개편을 해서 인력을 보강시켰고요. 또 여기 산단에 투자 유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가점을 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정을 시켰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생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시작됐고 꽃 사주기 운동부터 온라인 판매까지 확장됐습니다. 최근까지 판매된 꽃만 15억 9천만 원 수준이며 중간 유통 단계가 없다 보니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꽃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 생화 온라인 직거래를 최초로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8억 정도의 온라인 직거래를 판매했고요. 또 금년에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서 장미, 수국, 꽃착약 세 가지를 전부 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의 형태가 바뀌면서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체험 프로그램에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진군이 조사한 일주일 살기로 인한 직접 소득은 2억 7천만 원에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은 1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600여 명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문의가 계속되면서 12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관광이 어려웠는데 우리 강진에서는 일주일 살기를 하니까 도시에 있는 관광객들이 강진에 와서 농촌 체험을 하면서 농촌의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 또 농업을 이렇게 체험하고 가는 이런 것이 됐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작년에 국정감사장에서도 강진의 일주일 살기가 많이 이렇게 성공 사례로 회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밖에도 이산업단지와 가우도 개발계획 등 다양한 현안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강진군. 이승옥 강진군수 이슈 토크는 6월 18일 오후 7시 채널 25번에서 방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교황청이 목포 가톨릭 성지에 있는 산정동 순교자 기념성당을 준대성전으로 지정했습니다. 전 세계에 단 4곳밖에 없는 대성전 바로 아래 단계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란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교황청이 광주 대교구에 보낸 공문입니다.
전남 목포에 있는 산정동 순교자 기념성당을 준대성전으로 칭하고 품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준대성전은 가톨릭 성당 가운데 역사와 예술, 신앙의 수준을 가늠해 중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부여하는 칭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탈리아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과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대표적입니다. 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됐고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몸소 부여하신 고유한 권한에 따라 목포 성지 내에 있는 산정동 순교자 기념성당에 준대성전으로서의 칭호와 품격을 부여했음을 알려왔습니다. 산정동 성당은 조선 말기인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언덕에 처음 터를 잡았습니다. 천주교 박해를 피하기 위해 모인 교인들이 광주 대교구 본당을 목포에 세운 겁니다. 가까스로 병인 양요는 피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신부 3명이 북한군의 요구를 거절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엔 성당 주변에 전남 유일의 종합병원이 들어섰고 의료 중심지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에 밀려 2002년 폐쇄가 결정되면서 가톨릭 병원은 50년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부터 시작된 복원 사업을 계기로 호남 최대 규모의 성당과 박물관이 완성됐고 인적이 드물었던 산정동 일대는 성지 순례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새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내 제대에는 십자가 보목을 제단 양쪽 기둥에는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와 부모님 미애를 각각 안치하였습니다. 120년 역사를 간직한 채 목포와 격동의 세월을 함께한 산정동 성당. 교황청의 준대성전 칭호를 얻은 만큼 국내 성지 순례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훈입니다. 요즘 매실 농가는 한창 구슬땀을 흘릴 시기죠. 본격적인 수확철이기 때문인데요. 네, 고령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심각합니다. 곳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순천의 한 매실 농가. 탐스러운 매실들이 연그러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수확 시기에 매실을 따야 하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의 코로나19 사태까지 길어지면서 올해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실값이 좋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인건비가 부담이 안 됐는데 지금 예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의 가격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력을 써가지고는 인건비를 주고 인력을 써가지고는 안 돼서 이렇게.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팔을 걷어붙인 민간단체들도 늘었습니다. 20여 명이 모인 순천의 한 매실 농가는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매실을 따다 보니 주머니도 상자도 금방 채워집니다. 불에 수해 났을 때 저희가 며칠 봉사활동을 했었고 순천시 마스크 건분운동 그거 할 때도 제가 기부도 하고 가서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동을 못 했었는데 요즘에 좀 풀리면서 제가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려는 마음들이 하나둘씩 모여 농가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확산되면서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안과 무안, 나주 등 전남 지역 10개 시군 57개 농가에서 460여 마리가 소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소 유산균이 소의 유산을 일으키는 가축 법정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임신 7, 8개월에 사산 또는 유산을 하고 항체 양성으로 판정된 개체는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처분 보상액이 시세의 80%에 불과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농가와 공공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을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진단을 위한 정확한 체혈과 예방수칙, 방역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전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목포시는 16일 오전 10시를 기해 5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목포의 확진자는 16일 현재 104명까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선 파악에 주력하면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시민들에게 인증 배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앞서 백신을 접종한 7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인증 배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인증 배지는 다음 달 야외 활동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에 간접 증빙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북항 선착장으로 진입하는 교차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수산물이 쏟아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15일 낮 4시 40분쯤 목포 북항로 일대에서는 25톤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냉동 수산물이 도로 위에 쏟아져 1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적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수시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시 착한 임대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여수 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에 125명이 동참했으며 임차인이 할인받은 임대료는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 사막도 유원지 조성 사업의 핵심인 5성급 호텔 유치를 놓고 지역민들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 상인들은 16일 사막도 석탄보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의 상징인 사막도를 가난의 대명사처럼 방치할 수는 없다며 호텔 건립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목포 환경운동연합은 사막도 복원 사업이 유원지 조성 사업으로 둔갑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관광지를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민회원권이 스마트폰으로도 발급됩니다. 순천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만원으로 1년 동안 국가정원과 습지, 나간읍성, 드라마 촬영장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회원권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권은 순천 시민카드를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 앱에서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보주관 2021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여수와 고흥 사이 4개 섬을 연결하는 다리와 화양면, 화정면 등 일대에 34.7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 여수 섬섬길을 만들 계획인데요.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한적한 해수욕장 50곳에 전남 지역 13곳이 포함됐습니다. 올해는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가운데 지난해 이용객 집계 기준과 방문객 5만 명 이하 소규모이면서 인근 5km 이내에 숙박시설과 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을 비롯해 13곳이 포함돼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해수욕장을 전국에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주요 섬들이 올해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에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신안 기점 소학도, 반월과 박지도, 자은도, 병풍도, 임자도 등 6곳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기점 소학도는 12사도 순례길이, 반월 박지도는 보랏빛으로 물든 퍼플섬이 조성돼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죠. 백신을 꼭 맞아야만 하는 건지, 또 백신을 맞으면 효과는 얼마나 가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기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들려드립니다. 17일 목요일 오후 5시 로컬을 그려가는 사람들 로그인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